진짜 그런지 제가 한번 맛있는데 안녕하세요. 궁금한 음식 대신 맛봐드리는 맛상무입니다. 요즘 겨울철이라서 우리 전통 음료 괜찮죠? 특히 식혜, 우리나라에서 요즘 가장 핫한 식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이버에 식혜라고 쳐보면 큰 공장 비락식혜 다음으로 호박식혜, 그리고 바로 이 황교익 형수님 식혜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하냐 하면 황교익 씨가 설탕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황교익 씨 형수님이 만든 식혜에는 설탕이 굉장히 많더라, 때려 부었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 제가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10개 19,800원이고요 택배비는 3,000원 별도입니다. 원래 한 종류씩 10개를 파는데 제가 적었어요. 5개씩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5개 보내주시고요, 1개는 덤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냉동된 상태로 왔고요, 개당 270ml,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개당 약 2,000원 정도 보면 되는데요, 가장 많이 먹는 이 식혜 같은 경우에 600원이에요 가격은 비쌉니다. 하지만 전통 이렇게 써서 나왔으니까 약간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를 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색상은 맑진 않고요, 다발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들어간 건 국산 보리, 엿기름 4.9%, 5% 들어갔고요. 문제가 됐던 유기농 설탕 8.5%, 이게 많이 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 맛있네요. 집에서 담근 것 같아요. 공장제 느낌이 아니라 집에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이 단호박 식혜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설탕이 10% 들어갔어요. 단호박이 원래 단 건데 설탕을 더 넣으셨네. 아, 좀 더 답니다. 맛있는데 맛있어요? 한번 PD 먹어봐요. 이거 어때요? 맛있습니다. 단맛은 어때? 이게 단 건지 잘 모르겠네요. 단 건지 모르겠어요. 막 단맛이 엄청 느껴지진 않죠? 아, 평범해요. 그렇다면 비교가 되는 이 가장 유명한 비락식혜를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건 좀 더 가벼운 느낌, 그리고 생강 향이 좀 납니다. 그리고 감미료 맛, 설탕 맛이 아니라 감미료 맛이 입안에 좀 느껴져요. 어때요? 좀 가볍죠, 느낌이? 이게 더 맛있다? 그러면 하나 더, 요 식혜 하나 먹어볼게요. 이거는 롯데 잔치집 식혜. 아, 이건 또 다르다. 먹어봐요. 먹고 먼저 얘기해봐요. 황교 식혜는 예. 굵고 중간을 갔는데 비락 식혜는 얇게 식혜 소믈리에야? 식혜 소믈리에야? 황교익 식혜에 가까워요, 비락 식혜에 가까워요? 잔치집 식혜는? 아닌 것 같아. 제 느낌에는 약간 비락식혜 쪽에 좀 가까운 가벼운 맛인 것 같아요. 다 맛은 있는데 진짜 맛은 이 황교익 형수님 식혜가 진짜 맛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탕을 때려 부어서 마시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인 식혜와 비슷하고요. 제가 식혜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식혜 공장도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처음에 논란이 됐을 때 설탕 8%? 10%? 그게 왜 문제가 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식혜가 그 정도 설탕이 들어가요. 자, 잔치집 식혜 같은 경우에는 10%, 느린 식혜 같은 경우에 11%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비교가 됐던 3%짜리, 4%짜리 뭐 비락 식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탕을 줄일 수가 있었느냐? 여기는 비밀이 있는데 효소 처리 스테비아가 들어갑니다. 감미료인데 감미료를 넣고 그리고 설탕을 넣기 때문에 설탕의 양을 줄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설탕의 맛이 훨씬 맛있게 느껴지고 설탕의 맛이 달기 때문에 더 땡기는 맛은 있습니다. 하지만 황교익 씨 형수님 식혜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설탕을 때려 부었다? 그건 아니라는 건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황교익 형수님 식혜가 흠이 없느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제가 흠을 잡으려는 건 아니지만 흠이 보여서 몇 가지 발췌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중의 대부분 식혜는 대량 생산을 위해서 짧은 시간에 인위적 단맛을 추가한다. 그런데 황교익 형수님 식혜는 엿기름을 넣어서 4-5시간의 기다림을 거쳐 전통 식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겁니다. 시중 대부분의 식혜라고 일반화를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아는 공장들도 4-5시간 그 이상 숙성하는 데도 많고요, 숙성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맛이 부드럽습니다. 우리는 4-5시간 하는데 다른 데는 짧게 만든다, 그렇게 일반화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여기 설탕은 줄이고 쌀 함량을 높여서 식혜 본연의 단맛이 납니다. 설탕을 줄였다고 하시는데 얼만큼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8.5%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유기농 설탕 3%가 돼 있어요. 이거는 제품 산 다음에 바꾸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논란이 돼서 그래서 3%로 바꾼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기사항이 다릅니다. 그리고 3%를 가지고 어떻게 맛을 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감미료를 넣어서 효소 스테비아를 넣어서 만드셨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자, 유기농 설탕을 쓰셨는데 유기농 설탕이 가격 상승의 주 원인입니다. 유기농 95%를 맞추기 위해서 유기농이라고 찍기 위해서 유기농 설탕을 많이 쓰는데 굳이 유기농 설탕을 쓰셔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왜 그랬냐면 황교익 씨가 친환경과 유기농 서로 구분을 하면서 속효성과 지효성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 나눠서 먹을 필요는 없다 그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컨셉의 일환으로 그냥 쓰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황교익 형수님 식혜가 맛있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냉동 제품입니다. 냉동으로 하는 게 더 맛있어요. 왜냐하면 실온 제품으로 했을 때는 이런 부유물질이 많이 들 때는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냉동하는 게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냉동 같은 경우에는 큰 공장이 아니라서 냉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핫필링이라고 해서 뜨거울 때 넣어서 살균을 하면 이게 상온에서 보관이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냉동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맛은 괜찮았습니다. 얼마 전에 올렸던 맛상무의 황교익 씨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욕해 주셨어요. 황교익 코인을 탄다, 그리고 어그를 끈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억지로 그런 영상을 만들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예, 황교익 코인전 탔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황교익 씨 책도 많이 사서 읽어보고 그리고 저한테도 영향을 많이 주셨고 저도 지금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황교익 씨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서영 미각소의 황교익 형수님 식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3%라고 적은 부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맛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상무.